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김수영 선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대면을 하고서 직접 마주 보면서 기술을 소개하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피드백 받아서 알려드리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번 힘써서 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비나 부품이나 기기들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한 이 정도 크기에서 특정 출력을 냈다 그러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사이즈를 확 줄인 소형화, 컴팩트화 그러면서 동등한 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출력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문제없었던 성능이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신뢰성, 성능은 내지만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모터와 전동기와 발전기에 있어서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열적인 문제, 열에 의해서 이제 고열에서 소손이 나게 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전동기의 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은 전동기 발전기의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회전자 스큐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나 발전기의 소형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석을 이용한 회전자 구성이 필수적으로 됐고 특히 연구자석 중에도 매우 강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히토리 연구자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녀석이 진동을 왜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코깅 토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인 모터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부분은 고정자라 그래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는 회전자라고 해서 회전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고정자 부분은 또 크게 자석에서 나온 자속이 흐르는 길이 있고, 그리고 코어의 치라고 해서 본선에 감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역시 코어는 철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과 그 위에 마그네트가 얹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정자의 공간적으로 120도, 시간적으로 120도의 교류 전력을 인가하게 되면 회전하는 자개, 간단하게 회전하는 막대의 자석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회전자에 있는 자석이 따라 회전하게 되는 게 모터의 운전 원리가 되겠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빨간색 자석이 지금 본선이 감길 수 있는 치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공구에 있어서 떨어져 있긴 한데 자석은 철과 만나면 꼭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지금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자석이 위치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의 자석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터의 회전자는 회전을 해야 되니까 아래 그림을 보시면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빨간색 연구자석이 치와 치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좀 더 안정된 위치로 가기 위해서 흡입력을 발생시켜서 치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처럼 코깅 토크가 피크로 뛰었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왔다가 아래로 피크로 뛰었다가 안정적으로 왔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석이 회전자 코어에 따라서 진동하는 현상, 이 현상이 코깅 토크가 발생한다고 하고, 이 코깅 토크는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곧 신뢰성 문제와 관련이 있고 내구성을 감소시켜서 유지보수 비용이 증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코깅 토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코깅 토크는 극수,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자 중에 마그네트의 수와 슬롯수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코깅 토크의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 수식처럼 8극 12슬롯을 나타내는 모터가 있다 그러면 이의 최소 공배수 계산해 보면 24가 나오는데 회전자가 한 바퀴 회전할 때 24번의 코깅 토크 주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극수 슬로스가 정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기계각이 한 바퀴 도는데 24번의 주기가 나오면 코깅 토크 한 주기를 계산하려 치면 기계각 360도 나누기 24로 하면 15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코깅 토크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큐라고 해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스큐라고 해서 마그네트를 살짝 틀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2단 스큐의 경우는 기계각으로 7.5도를 틀면은 코깅 토크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오른쪽 아래에 그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도일 때 코깅 토크 주기가 빨간색으로 한다면 7.5도 튼 1층을 0도에서 돌리고 2층을 7.5도 튼 상태에서 같이 회전하게 되면 아래 그림 1층에서는 빨간색 코깅 토크, 2층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발생하는 파란색 코깅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이 코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0의 값을 가지는 코깅 토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에 의해서 코깅 토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스큐 기술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기존 코깅 토크 저감 방법의 경우는 표면 자석형 3층 스큐 방식을 예로 들었을 때 노란색 마그네트를 0도 되는 지점에다 두고 얘를 1층으로 봅니다. 그리고 빨간색 연고자색이 있는 부분은 2층이라고 봤을 때 일정 부분 틀고 그리고 3층 파란색 연고자색의 경우 또 조금 더 틀어주는 코깅 토크 저감할 수 있는 각도만큼 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 개를 합쳐놓게 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의 마그네틱 형상이 위치하게 되고 합쳐놓으면 아래의 합본과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되면 당연히 코깅 토크는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긴 하는데 이에 대한 단점은 코깅 토크 단수만큼 2단이면 2개의 회전자 금형, 3단이면 3개의 회전자 금형을 파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모델에 대해서만 양산이 되지 않고 조금 모디파이해서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 개의 회전자 금형을 파야 되는 거죠. 이는 곧 제작비 상승하고 가격 경쟁력에 문제를 끼칩니다. 반면에 제가 제안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코깅 토크를 줄이기 위한 단수를 몇 개를 가져가든 간에 금형은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설명드리자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2단 스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도 되는 부분에 마그네트를 하나 위치시키고 이게 8극이기 때문에 45도씩 원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 마그네트는 45도에서 코깅 토크를 저감할 수 있게 7.5도 덜 가게 그 다음은 90도에 마그네트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 135도부터 7.5도 덜 가게 이렇게 해서 코어를 하나 완성을 시킵니다. 같은 코어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1층은 그대로 두고 2층은 한 극수 각도만큼 틀어져서 합쳐버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회전자 코어가 완성이 되고 아래 합본을 보게 되면 왼쪽 기존 코어 합본과 같이 동일하게 코깅 토크를 저감할 수 있는 형상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기존에 코깅 토크를 주지 않았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3.18N의 코깅 토크를 나타내는데 스큐를 주게 되면 스큐 1, 스큐 2를 주어서 최종적으로 서메이션 하게 되면 빨간색의 코깅 토크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0이 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서 약 0.6N 기존 코깅 토크 저감을 위한 스큐를 주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20% 아래로 코깅 토크가 저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PM 타입 연구자석 회전자가 있으면 연구자석은 바깥에만
부착하는 SPM 타입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IPM 타입의 모터도, 그리고 가전에서 연구자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페라이트를 사용하는 스포크 타입에 많이 사용되는 가전에서 역시 이와 같은 기술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은 되게 무한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HEV, EV,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수소 쪽, 수소 분야, 수소 자동차의 경우에도 지금 모터를 동일하게 구동 모터를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구동 모터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표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가격 저감을 위해서 DC 모터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기 소음, 그러니까 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DC 모터에서 BLDC 모터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역시 진동, 소음을 저감해서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용 분야는 자동차 부분과 가전, 그리고 요즘 좀 친환경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풍력 부분. 풍력도 코깅 토크가 중요한데요. 작은 바람에도 발전기가 회전하려면 코깅 토크가 굉장히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가전, 풍력 산업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의 경우에는 제가 한 4월 정도에 특허를 출원해서 지금 출원만 된 상태고 등록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제품을 제작해서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TRL은 6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쳐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